베이징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갑자기 뛴 이야기, 입이 떡 벌어지는 드래곤 길들이기 뮤지컬도 보고 스탬프 찍기 미니게임도 즐겼죠. 해리포터 교복과 관련된 아주 기막힌 서비스도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은 두 번째 날을 즐기기 전에 어제 좀 마련했던 게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유니버셜 스튜디오 베이징 패스포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여권처럼 생겼잖아요. 유니버셜 스튜디오 베이징 안에 7개의 테마구역이 있어요. 그 7개 테마구역을 다니면서 숨겨진 스팟들을 찾아가지고 이 스탬프를 찍는 겁니다. 다 찍으면은 이제 히든 스탬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굿즈라던가 뭐 어떤 기념품이 있으면 좋겠지만 히든 스탬프를 하나 더 찍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곳곳에 숨겨져 있는 히든 스팟에 가가지고 이 스탬프 찍는 기계가 있으면 그 기계에 넣고 스탬프를 찍으면 됩니다. 오늘은 이 스탬프를 찍어 보면서 어떻게 플레이를 하는지 좀 보여드리면서 다녀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75위안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15,000원 정도 됐는데 굳이 이걸 사서 다닐 필요가 있냐 싶으실 수도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다니면 아무래도 좀 더 재미가 있고 또 7개의 테마구역을 샅샅이 다닐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이게 영어 버전과 중국어 버전이 있으니까 각 상품 샵마다 팔거든요. 그래서 물어보시고 그러면 잠시 후에 파크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카메라를 켤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은 호그와트 학생으로 맞아요. 변신을 했네. 제가 이노 스캐맨더입니다. 진짜 닮았다. 닮았죠? 스스로 닮은 걸 알고 있네? 뭐야? 조금 되게 들렸어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떤 거 좀 대여를 한 거지? 넥타이랑 네, 넥타이 되어 있고, 네, 교복. 로브 되어 있고, 목도리, 스카프, 네, 목도리, 그다음에 지팡이. 지팡이도. 정말 특이한 건데 유니버셜 스튜디오 베이징 오시게 되면은 호그와트 교복을 대여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제가 이제 하단에다가 링크를 남겨놓을 거예요. 지금 트립닷컴 유니버셜 스튜디오 베이징 카테고리 안에 교복 대여 서비스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세트가 있어요. 로브, 그러니까 즉 교복만 빌리는 거, 그다음에 교복과 뭐 스카프를 빌리는 거, 교복과 스카프, 지팡이를 빌리는 거, 그 세트를 빌리면 이 호텔 앞까지 가져다 주세요. 공식적으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 잘 모르겠어요. 공식적으로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서비스가 있다고 해서 한번 해보려고 어제 부랴부랴 예약을 했습니다. 전날 밤 10시까지는 예약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9시, 10시까지는 예약을 해야 된대요. 예약을 하시면 이제 연락이 옵니다. 근데 그 연락이 약간 중국어로 오기 때문에 위챗 어플이 깔려 있어야 되고 위챗 아이디를 그 구매할 때 사전에 알려주시는 게 좋고요. 대신에 반납은 직접 갖다 반납을 하거나 아니면 심부름 서비스를 이용해서 심부름 하시는 분이 그 업체에 갖다 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4명이 다 같이 교복을 대여를 했고요. 진짜 어울릴만한 그런 기숙사를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 그거대로 이제 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그걸 입고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나가고 있는데 호텔에 묵으면 개장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입장을 시켜주거든요. 그 과정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전용 입구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럼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전용 입구로 가게 됩니다. 여기로 가면은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빠르게 입장이 가능하고 동일하게 티켓 검사, 여권 검사를 하고 짐 검사하고 이제 입장을 하게 됩니다. 와, 벌써 사람들 줄 엄청 서 있어요. 유니버셜 베이징은 특별한 티켓이 따로 없어요. 티켓이나 QR코드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여권을 보여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여권 정보를 입력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이 정보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볼드모트 사촌 볼트너트입니다. 슬리데린이죠, 슬리데린. 슬리데린인데 약간 모질하네. 그 러브굿처럼 신비한 동물을 좋아하는 스스로가 닮았다고 생각하는 이노 스캐맨더요. 신비한 동물 사전 동물. 그리고 저는 복학생입니다. 복장도 약간 복학생처럼 입었고 그리핀도르입니다. 그리핀도르. 여기는 타이도 없고 여기 심지어 여기 지팡이 넣는데도 구멍 뚫려 있어가지고 불량 학생. 와, 어제 한번 입장했다고 얼굴만 보여주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네요. 뒤에 일반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빨리 타야 될 것 같아요. 주요 어트랙션들을. 얼리로 이제 입장을 하게 되면은 모든 테마구역이 오픈을 하는 건 아니고 미니언즈 테마구역하고 해리포터 테마구역 두 군데만 일찍 오픈을 합니다. 원래는 주라기 월드 테마구역을 노리고 있었는데 여긴 제 시간에만 오픈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다시 미니언즈 테마구역을 찾았습니다. 지금 빨리 이거를 타러 왔습니다. 미니언즈 테마의 롤러코스터인데 실내에 있는 거고요. 이게 일반 파크 오픈 시간이 넘어가게 되면은 항상 엄청나게 대기 시간이 긴 거거든요. 지금 얼리 인트리를 해서 그런지 대기 시간이 5분밖에 안 돼서 이걸 빨리 타고 그 다음에 이제 주라기 쪽에 가가지고 대기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탑니다 바로.
지금 물어봤더니 다른 테마구역들은 오늘 이제 오픈 시간이 9시 반이거든요. 이제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정확한 시간을 말해줄 수 없지만 그때쯤 오픈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미니언즈랑 해리포터 테마구역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만약 주라기 월드나 트랜스포머 테마구역을 빨리 들어가는 거를 노리신다면 염두하셔가지고 그 주변에 좀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너도 면담 가야지. 너는 불량이니까 면담 가고 넌 이상해서 면담 가고 벗으라고 교수님이 몇 번 얘기했는데 왜 자꾸 하고 다니는 거야. 놀래라. 저 장학금 때문에. 장학금 때문에 오라 하시더라고. 스네이프 교수님이. 인호는 무슨 수업 있어? 네? 아, 저 동물 가방을 잃어버려가지고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끝까지 아, 끝까지 자기 닮았다고. 저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는 좋은 댓글 달 수도 있고 악플 달 수도 있을 것 같아. 오전 일찍 오니까 사람이 없긴 한데 대기 시간이 이미 40분을 넘었어요. 해리포터만 오픈한 상태니까 어떻게 지금 정말 빨리 움직여야 될 것 같고 사진 찍기에는 지금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진짜 메코나고 됐습니다. 모질하네. 베라베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부러졌다. 부러졌지? 부러진 거지? 빠진 거야 부러진 거야? 부러졌어. 부서졌어. 어떡해? 보증금 얼마요? 봐야 알지. 낯빛이 어두워진 불량 학생. 이 불량 학생이 보증금을 냈거든요. 야 너 가서 저기 사와. 저기 가서 올리벤더 씨 가게에 가가지고 사오라고. 이거 왜 이렇게 쉽게 부서져요? 너가 너무 세게 막 이렇게 하더라 어깨에다가. 입장하자마자 1시간도 안 돼서 부러뜨렸어요. 아 진짜. 하지만 지팡이 2개가 생겼다라고. 아우 정말. 결국 올리벤더의 지팡이 가게를 찾았습니다. 실제로 지팡이를 사러 간 건 아니고 올리벤더 씨가 중국어 하는 모습이 궁금해서 갔었죠. 올리벤더의 지팡이 가게는 전 세계 모든 해리포터 테마구역마다 있는데요. 영화에서 해리가 처음 지팡이를 사던 그 장면을 그대로 재현하는 짧은 공연입니다. 13 1/4 inches, a bendy yet powerful wand. 让我们看看你能不能让铃铛响一次就一次。你准备好了吗？非常合适 A perfect fit. 원래 우리의 계획은 주요 어트랙션 4개를 1시간 내에 빠빠빠빠빠 하고 타는 거였는데 미니언즈 어린이 롤러코스터 하나 타고 지금 벤치에 앉아서 주라기 월드가 오픈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탔으니까 저희는 뭐 온라인으로. 지금 주라기 월드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오랜만에 오픈런 해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줄 서가지고. 근데 호그와트 학생 중에서 모질이 있었잖아요. 모질이는 먼저 타겠다고 혼자 저기 앞에 줄 서 있어요. 저기요. 뿔모자.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다 줄을 서 있습니다. 테마구역을 들어가려고 줄을 서고 있어요. 미니언즈랑 해리포터 타려고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난 게 아니었는데 좀 아쉽네요. 뛸까봐 지금 겁나요. 난 뛸 생각이 없는데.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무질서함. 진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사람들이 뛰지 못하도록 하는데요. 그런데 이날은 뭔가 낌새가 이상했습니다. 된다. 이렇게 뛰게 한다고? 와, 이렇게 간다고? 아니 이렇게 뛴다고? 이렇게 뛴다고? 뛰게 하는 데가 어딨어요? 와, 이거 진짜. 와, 이거 진짜 장난. 와, 이거 진짜 아니지. 와,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이거 그렇게 달려서 탄 건 바로 주라기 플라이어였는데요. 이건 매달린 형태로 타는 롤러코스터로 속도가 자유롭게 조절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꼭 높이 올라갈 필요가 없는 롤러코스터죠. 보통 이 종류의 롤러코스터는 다크라이드와 합친 느낌으로 많이 만들어지곤 하는데요. 뭔가를 보다가 갑자기 속도를 내는 방식이죠. 그런데 베이징 유니버셜 스튜디오 버전은 구경거리가 없습니다. 사실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의아한데요. 비슷한 유형을 타본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심하게 느껴지는 롤러코스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는 좋아서 타고 나오니까 대기 시간이 100분이 훌쩍 넘어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가 바로 주라기 월드 샵인데 여기서 이걸 첫 번째 한번 게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스탬프 기계가 있어요. 이 기계에다가 이 여권을 넣으면 되거든요. 42페이지를 키라고 돼 있어서 42페이지를 가보면 이렇게 여기 스탬프 찍는 곳이 있죠. 여기를 이 모양이 맞게끔 여기 보시면 모양 나오죠.
모양에 맞게끔 넣는 겁니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탬프가 찍혀 나왔죠? 아까 다르게. 이걸 모으는 겁니다. 지금은 또 어디에 가냐면 보셨나요? 저기 바로 트랜스포머 롤러코스터인데, 저 롤러코스터는 사실 올랜도에 있는 헐크랑 똑같습니다. 완전히 레이아웃이 똑같고 대신에 좌우가 방향이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테마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타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간다 갑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롤러코스터는 올랜도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있는 헐크 롤러코스터와 똑같은데 테마만 바뀐 겁니다. 근데 유니버셜 올랜도 같은 버전 같은 경우에는 오래되기도 해서 굉장히 좀 멀미도 많이 나고 귀가 굉장히 아프거든요, 타면은. 근데 이거는 최근에 생긴 거니까 뭐 그런 점도 좀 개선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라이더도 모든 짐을 맡겨야 되고, 그리고 또 올랜도랑 똑같이 들어가는 입구에 탐지기가 있네요. 그래가지고 모든 걸 다 놓고 타지 않으면 탐지기에 걸리게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예 대기줄 중간에 락커를 들릴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놀랍게도 락커를 열고 잠그는 것도 얼굴 인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락커도 이렇게 얼굴 시스템으로 돼요. 지금 딥세티코스터 타고 왔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타는데 올랜도에 있는 헐크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멀미나는 것도 없고, 이 안전바도 이거 뭔가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귓방망이에 맞는 것도 없고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훨씬 더 재밌게 탄 것 같아요. 다음은 트랜스포머 다크라이드를 타러 갔습니다. 이름은 조금 다르지만 다른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있는 트랜스포머 다크라이드와 100% 동일한 어트랙션이죠. 트랜스포머를 타고 나왔더니 여기도 스탬프 기계가 있어서 여기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어 있는데 찍어볼게요. 됐죠? 유니버셜 베이징의 전반적인 스크린 속 화질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다른 유니버셜에 비하면 좀 화질이 떨어져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다른 어트랙션도 다 그렇거든요.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的作业是吃东西嘛？哪里有这么神仙的学校？ 스낵 파는 곳 중에서 여기 트랜스포머 여기가 유난히 사람이 제일 많아요. 뭘 파는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파는 건 참치 지엔빙이었습니다. 지엔빙은 중국의 길거리 음식 중 하나로 얇은 전병에 온갖 재료를 넣어서 싸먹는 음식이라고 하네요. 완성된 게 바로 이 모습인데, 이 안에 참치 샐러드 같은 느낌이에요. 겉에 바삭바삭할 것 같고 맛있을 것 같습니다. 아수라 아니야? 마술이다. 이게 무슨 일이야? 자, 이 자리에서 촬영한 거 맞아? 어때요? 우와, 진짜 맛있다, 뭐 이런 느낌 아니지 않아? 맛있다. 맛있어? 네. 못 먹을 맛은 아닌 것 같고, 메밀 전병 같은 거에 싸먹는 참치 샐러드 같은 맛이에요. 중국까지 왔는데 유니버셜 베이징밖에 갈 시간이 안 됐나 보나, 제대로 된 중국 음식 못 먹어봤다면 이게 뭐 제대로 된 중국 음식인지 잘 모르겠지만 드셔보시면 좋겠고, 파크 전체를 또 둘러봤는데 이 스낵 파는 곳 중에서는 여기만 유일하게 줄을 오랫동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꼭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금 지엔빙인가 그거 먹고 또 먹으려고 지금 쿵푸팬터 테마국에 가고 있는데, 호의 아빠 하는 국수 가게가 있다고 해가지고 또 국수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영화에서처럼 미스터 픽의 국수를 파는 레스토랑입니다. 중국에 가면 국수를 또 안 먹어볼 수가 없는데요, 여기서는 다양한 면 요리를 한 자리에서 맛볼 수 있죠. 여기서는 이렇게 계산을 하고 번호표를 가지고 자리에 앉아있으면 자리로 국수를 가져다가 주는 시스템입니다. 해삼국수처럼 생소한 메뉴도 있지만 완탕면, 우육면, 중국식 자장면, 탄탄면 같은 친숙한 메뉴들도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있으면 수시로 부엌에서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나기도 하죠. 이건 중국식 자장면인데요, 우리나라 짜장면 생각하고 시키면 조금 심심한 맛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할 수 없는 완탕면도 시켰죠. 이건 우육면인데 생각보다 맛이 없었습니다. 자극적인 맛을 좋아하는 전 이 탄탄면이 가장 맛있었는데 엄청 맵더라고요.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탄탄면 먹고, 매운 거 싫으신 분들은 완탕면 먹는 거 추천드립니다. 딴 거는 고수를 드러낼 수 있는 정도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아예 고수를 잘게 잘라가지고 고수 못 먹는 분들은 이거 좀 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미니언 테마구역으로 왔어요. 여기도 스탬프가 있다고 해서 스탬프 찍으러 왔습니다. 강시도 있다, 강시. 그거. 얘가 이제 최근에 핫해가지고 미국에 넘어간 바나나 옷 입은 미니언즈. 얘가 미국에서 신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용 있는 미니언즈도 있고,
말하잖아. 아 소리 나는구나. 그리고 와, 와, 우와, 이거 신기하다. 여기에 있습니다. 찾았어요, 바로. 36페이지. 이 화면도 테마곡마다 다 달라요. 성공. 시켰습니다. 미니언 비치. 아, 저 엉덩이. 미니언 테마구역에 오면은 사람들이 이걸 많이 먹고 있는데 바로 미니언 아이스크림입니다. 베이징에서만 파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맛인지 궁금하거든요.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뒤에는 이렇게 생겼고 아무것도 없고 앞에는 눈이 있네요. 이렇게 바나나 우유 맛이에요. 바나나 우유 맛. 우유 맛이 좀 많이 나네요. 좀 많이 나네 우유 맛이.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다음으로 간 곳은 제가 기대했던 것 중 하나, 바로 드래곤 길들이기 뮤지컬이었습니다. 이건 현재 베이징에서만 하는데 내년에 오픈할 예정인 신규 테마파크 에픽 유니버스에서도 같은 버전이 공연될 예정이죠. 그런데 이 공연은 다른 테마파크에서 하는 보통의 뮤지컬 공연보다 많이 짧은 느낌이었는데요. 딱 이 장면을 염두하고 만든 공연 같았습니다. 이 거대한 드래곤이 나쁜 드래곤이 아님을 히컵과 투솔레스가 밝히는 그런 내용인데 언어 때문에 다 이해하지 못해도 충분히 그 내용이 전달되더라고요. 그리고 퇴장 전에 가장 큰 샵을 들렀습니다. 제가 무려 쇼핑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있었죠. 이 여행이 끝나면 바로 주말에 그 구독자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5주년 기념 퀴즈쇼를 진행할 건데 라이브 방송을 그걸 대비해서 선물 좀 한번 골라보고 또 어떤 굿즈들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은 삐까뚱씨 애들을 이제 만나가지고 상하이 디즈니랜드에 갈 건데 만나기 전에 제가 삐까뚱씨 선물도 한번 골라보려고 합니다.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선물을 준 적은 몇 번 있긴 했지만 굿즈 좋아하는 분들에게 막 이렇게 선물로 준 적이 있었나? 약간 더 긴장되는 것 같아요. 삐까뚱씨 예전 영상에서 슈퍼마리오랑 심슨을 좋아했다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슈퍼마리오도 없고 심슨도 없어요. 베이징에는 확실히 주라기 월드를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좋아하더라도 이런 귀여운 걸 좋아할 것 같은데 주라기 월드 스타일은 아닐 것 같아요. 확실히 다른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비해서 이런 방한 모자가 되게 많고 종류가 다양한 것 같아요. 이거 싱에 나오는 그 코알라 캐릭터 가지고 만든 방한 모자고 이런 거는 베이징에서만 본 것 같아요. 또 미니언즈 모자랑 미니언즈 나오는 팀 곰돌이 모자도 있습니다. 확실히 이 캐릭터를 가지고 만든 굿즈들이 진짜 많아요. 다른 유니버셜도 이 정도였나? 보세요. 눈만 돌리면 다 얘예요. 또 하나 신기한 거는 유니버셜 베이징은 이 피그미 퍼프로 만든 굿즈가 진짜 많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스탬프를 찍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 마지막 스탬프가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마지막 장소로 가라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 장소는 할리우드 거리에 있는 곳인 것 같아요. 마지막 스탬프는 다크룸이라는 곳에서 찍는 거래요. 여기가 바로 다크룸이라고 하는 상품샵인데 마지막 스탬프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스탬프를 다 찾은 후에 받은 스페셜 도장은 이곳 카운터에 얘기하면 찍어줍니다. 마지막 스페셜 도장이라서 그런가 기계가 아닌 손으로 직접 찍어주더라고요.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는 스탬프를 찍어주셨어요. 스티커도 아닌 뭔가 종이를 주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들 댓글 좀 남겨주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 뭐 엄청난 뭔가 상을 주는 것도 아니지만 뭐 나름대로 재밌게 오늘 하루 보낸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모든 테마구역과 모든 상품샵을 가볼 예정이시라면 이거를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걸 딱히 브로디랑 노아가 좋아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이거는 약간 12G를 가지고 만든 미니언 피규어잖아요. 저 다른 데서는 본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좀 베이징 유니버셜 베이징에 온 약간 그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로 한번 사보려고 합니다. 설마 같은 게 나오진 않겠죠? 설마 그렇게 내가 똥손일까?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귀여운 건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두 친구한테 어울릴 만한 선물이. 구독자님 선물을 뭘로 해줄까 하다가 마땅한 게 없어서 신상 팝콘통을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미 그 인스타그램에 소개를 한 적도 있기도 하거니와 최근에 유니버셜 베이징에서 핫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사보려고 합니다. 어떤 건지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소집중하면서 선물을 고르다가 보니 구입하는 과정을 촬영한다는 걸 깜빡했는데요. 이날 구독자 선물로 준비한 건 바로 이 주라기 월드 팝콘
팝콘통입니다. 이게 신상 팝콘통인데요. 이게 탐나는 분들은 5주년 라이브 때 참여하세요. 더 어마어마한 선물들도 준비되어 있고 또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 다음 영상에서 이어지니까 기대해주세요. 자, 이렇게 베이징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도 재미난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사실 다른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겹치는 어트랙션이 많아서 신선한 느낌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라기 월드 다크라이드 하나만 보고 가도 좋을 정도로 이 어트랙션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상하이 디즈니랜드 이야기인데요. 놓치지 않도록 구독, 알림 설정 미리 해두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거기 시원해요. 너무 자상하신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이렇게 마사지 해준 베프가 한 명도 없어. 근데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카메라 앞이라.